첫 번째 항목은 인구 감소 충격 완화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가 절대인구 감소에 대비해 만든 방안들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앞서 9월 생산연령 인구 확충 대응 방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대책을 낸 것인데요. 가장 큰 관심이 컸던 거는 상비 병력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였습니다. 상비 병력 감축. 그렇습니다. 얼마나 줄인다는 거예요?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이 병력 약 8만여 명을 줄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2020년까지는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이 된다는 건데요. 올해 말 기준 상비 병력은 한 57만 9천여 명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줄인다는 거죠? 8만여 명? 먼저 이제 의무경찰이나 해양경찰 등의 전환 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고요. 산업기능요원 등의 이제 대체 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이제 6.2%인데 이걸 2022년까지 8.8%까지 확대한다. 이런 얘기고요. 또 부사관 임용 연령을 현재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한다. 이 내용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외에 중간 계급 간부 계급별 복무 기간을 연장하고 상근 예비역 일부를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 그리고 빈자리는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한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요. 또 이제 현재는 선택사항인 기하자의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 이것도 이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뭐 인구 감소 영향이 병력 문제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먼저 범부처 협의를 열어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초등교원은 2018학년도 대비 약 14에서 24%, 중등교원은 33에서 42%까지 이미 줄이게 돼 있는데요. 예. 하지만 학령 인구가 이때 예측보다도 매년 5만 명씩 더 추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과 연계해서 일반대 및 전문대에 대한 기관 평가를 시행을 해서 교원 양성 규모도 조정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병력 그다음에 교육 또 뭐가 있습니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이 공동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오늘 나왔는데요. 지금까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대상을 노인 도래 가구나 출산 양육 가구, 의료기관이나 시설 퇴원 퇴소자, 청장년 1인 가구 등의 주거 취약 가구,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구 이런 식으로 좀 넓힐 예정이라는 겁니다. 또 지자체 재정이 취약해질 것을 대비해서 인근 지자체 간의 협약을 통해서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 행정 서비스를 공동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추후 대책 발표가 또 예고가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지난 4월부터 논의한 4대 분야 중에 이제 남은 것은 고령 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 지출 증가 관리에 대한 건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이 두 개 전략도 이번 달 안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외에도 산업혁신, 노동시장 유연 안정성 강화, 공공혁신, 규제개혁 이런 이제 구조개혁 논의에 대해서도 다음 달 발표할 2020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방안을 구체화하고 핵심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 세월호 참사 재수사입니다. 오늘 뭐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린다고 발표가 났죠?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의뢰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책임을 묻고 제도 개혁을 요구하기에 앞서 참사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부터 명확히 밝히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특수단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서 한 8명에서 9명 규모로 끌어진다고 하고요. 서울고검청사에 사무실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벌써 몇 년 만입니까? 지난 사고 난 직후에 사실 검찰이 수사 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2014년에 이미 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을 했고 당시 한 399명이 입건되고 154명이 구속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청와대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심지어 이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죠. 그 결과 해경 소속 1, 2, 3 정장 등에게만 이 구조 실패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 수사 이런 비판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세월호 참사 특조위라든지 사회적 참사 특위 등이 별도로 조사를 했고 또 감사원도 사고 원인을 조사한 바 있지만 이런 이제 조사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번에는 좀 뭐가 다를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검찰은 좀 전방위적으로 다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뭐 세월호 사고 원인, 구조 과정 및 지휘 체계의 문제점, 수사 외압 의혹 이것들을 전부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먼저 서울중앙지검이 4월부터 수사 중인 세월호 내 폐쇄회로 TV 증거자료 조작 의혹하고 최근에 사회적 참사 특위가 발표한 해경의 구조 지원 문제부터 이제 수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4.16 가족협의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을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도 있어서 이 중에 누가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느냐 그것도 관심사인데요. 다만 이제 특별수사 단장 인사를 놓고 지금 시각이 엇갈리는 부분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장이 누군데요? 이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인데요. 2010년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경력을 갖고 있고 2014년 15년에는 STX그룹 경영진 비리 그리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상대로 한 입법로비 사건,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을 수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해운대 LCT 금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배덕광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을 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잘 나가는 특수부 엘리트 검사로 볼 수가 있겠는데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이른바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돼서 이후 지방검찰청에서 근무를 해온 그런 이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병우 사단이 맞아요? 본인은 이제 우병우 수석과 이제 같이 이제 근무를 한 이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하는 거는 지나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목된 이력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이 바로 이 세월호 관련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그 의혹이 있어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아니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이제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해경 1, 2, 3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 이렇게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의 유경근 전 집행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기관과 당시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되고 야당 인사 몇몇을 기소하는 걸로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일부 기사는 윤석열 세월호에 칼 뺐다 이런 제목을 붙이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